많은 사람들이 저평가라고 하는 영역이 네. 몇 개가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건설 회사들 같은 경우에 뭐 과거에 한신공영이나 네. 또는 뭐 하여튼 몇몇 중소형 건설사들, 뭐 중소형 건설사가 아니라 대형 건설사들도 퍼가 뭐 5배, 6배 이런 수준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설사라든지 또 뭐 골판지 회사라든지 또 은행이라든지 이제 몇 개 일부 섹터들에서 이제 저평가인 경우가 꽤 있었는데 저평가가 되는 경우는 이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가 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가능성이 실적이 좋긴 하지만 지금 실적이 정점 근처를 지나고 있는 건 아닌가를 한번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건 항상 주식이라는 건 실물보다 6개월에서 1년 이상 항상 먼저 선행을 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좋지만 6개월 후나 1년 후에는 실적이 혹시 지금보다 더 망가질 가능성이 없는지를 항상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가는 기업은 상당 부분 지금 실적이 꼭지인 경우가 많다. 이제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근데 은행은 저도 좀 미스터리입니다. 은행은 과거 뭐 수년 동안 계속 실적이 좋았거든요. 계속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여전히 퍼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싸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좀 미스터리하고 궁금한 영역 중에 하나가 이 은행주나 은행주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참저금 여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켓쉐어 측면에서 점점 더 이렇게 차지할 수 있는 그 미래가 있었던 것 같고, 은행은 사실 뭐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4대 은행, 5대 은행이 그냥 비슷비슷하게 갖고 있어서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결과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물론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은행 말고도 이제 그런 업종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은행이 좀 저평가가 심해서, 이제 물론 은행이라는 게 이제 이 대출이 좀 부실화가 되면 수익이라는 게 급작스럽게 확 망가질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저평가될 여지가 좀 있긴 하지만, 이제 은행들도 최근에 이제 과거에는 막 대기업들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뭐 STX라든지 이런 대기업들한테 빌려줬던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확 망가지고 뭐 이런 가능성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은행들 대출의 대부분이 다 부동산 담보대출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이, 대한민국 부동산이 뭐 순식간에 확 망가지는 게 아니면 사실은 은행 실적이 그렇게 크게 나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제가 이제 뭐 은행 쪽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요. 하여튼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좀 굉장히 궁금한 영역 중에 하나가 은행입니다. 그러면 대표님의 좀 전문 분야는 어디세요? 이제 제 전문 분야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아까 이제 피터 린치가 그 개인 투자자한테 조언을 하기로 이제 잘 아는 데다 투자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제가 좀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음식료 기업들, 그 다음에 뭐 내수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유통 기업들, 그 다음에 뭐 의류 업체들 또는 뭐 건설 업체들. 너무 의외인데요. 그 네. 내수라고 또 하시니까. 네, 저는 뭐 지금까지 대부분 다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왔지. 저는 막 반도체, 바이오 뭐 이런 거에다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 적은 저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수 이런 걸로 해서도 3년 내 2배 정도 목표 수익률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와. 네. 그리고 그러면 그 반도체 조금 확장하면 IT 이런 쪽도 크게는 안 하시는 건가요? 이제 제가 한 20년 투자를 해 오고 있으니까 이제 제 주위에 투자 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는 IT나 반도체를 굉장히 잘 아는 후배들도 있고 지인도 있고 뭐 전문가도 있고 뭐 그러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저한테 추천을 막 하죠. 이 기업은 되게 좋아 보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 이렇게 추천을 해도, 근데 이제 그런 추천을 받고 제가 공부를 해도 제가 그 기업의 미래를
그릴 수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참 좋은 여행은 2년 후, 3년 후에 참 좋은 여행이 어떻게 될까라는 게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그 반도체 장비 회사나 반도체 기업들은 2년 후, 3년 후에 이 기업의 경쟁력이 어떻게 될까를 제 능력으로는 그릴 수가 없어서 네. 저는 투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대표님이 그 경력을 보시면은요, 그 학력을 보시면은 카이스트 공학 나오시지 않으셨나요? 아, 네, 뭐 그렇긴 한데 이제 네. 카이스트라는 게 이제 대부분은 다 공학인데 네. 저는 이제 경영공학이라서 이제 오.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네. 그래도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뭐 반도체나 뭐 IT 쪽은 워낙 이 변화가 빨라가지고 사실은 이제 정말 그 현장에서 그 변화를 직접 뭐 이렇게 이끌는 사람이 아니면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그 변화 트렌드를 따라가기가 저는 좀 하여튼 제 능력으로는 힘에 부치는 분야라서요. 그리고 또 말씀 중에 놀라운 게 그 주변에서 그 반도체 IT를 이렇게 추천해 주셨을 때 그분들도 다 전문가실 거 아니에요. 전문 투자자들도 분명 있으셨을 거고. 그러면은 저는 몇 번 이렇게 듣다 보면 혹할 것 같거든요. 피터 린치가 한 조언 중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5만 명의 전문가가 틀릴 수도 있다. 예, 독립적으로 사고하라.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람한테 아예 투자를 맡기면 모르겠지만 제가 투자를 하는데 그 사람의 말에 의지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종목을 언제 팔아야 될지도 그 사람이 알려줘야 되고 결국은 뭐 그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거죠. 네. 와, 저는요 정말 그 대가가 말한 그대로 실천하는 그 깊이와 정도를 느끼는 것 같아요. 와, 이게 완전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레벨의 깊이가. 근데 이제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운용 자산이 뭐 제가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피터 린치가 이제 떠날 무렵에 마젤란 펀드 규모가 140억 달러라고 하거든요. 이제 140억 달러면 그 당시에 한 20조가 좀 안 되죠. 한 10 몇 조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규모였는데 이렇게 뭐 10조, 20조를 굴리게 되면 사실은 전 섹터를 다 커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요 10조, 20조를 굴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이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에 비하면 지금 운용하고 있는 규모가 굉장히 작아서 전 섹터를 제가 커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코끼리를 키우는 사람하고 그냥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하고 그 차이인 거죠. 이렇게 먹는 게 많은 동물을 키우면 수많은 그 음식을 가져다가 먹여야 되는 거지만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조금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내공이 깊으신데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작년 한 해만 봤을 때요. 그 막 반도체나 바이오나 뭐 플랫폼 이런 것들이 되게 급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약간 식료품이라든지 뭐 이런 여행업종 이거는 제가 정말 의외의 정보라서 이거는 좀 논외로 하고 뭐 금융주가 될 수도 있고 뭐 보험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소외된 거. 물론 이쪽으로 다 투자를 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좀 격차를 보시면서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조금 뭔가 이렇게 저는 이제 금융은 투자를 잘 안 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이제 가장 미스터리한 영역이 금융이라고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미스터리 하면서 또 제가 잘 몰라서 이게 뭐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저평가되는지를 제 스스로 납득이 안 가서 이제 사실은 투자를 안 하고 있고요. 제가 즐겨 투자하는 게 아까 얘기 드렸듯이 뭐 음식료나 뭐 의류 업체들, 건설 업체들, 뭐 시멘트 업체들 뭐 이런 것들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에 투자를 해서도 충분히 수익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물론 테슬라에 비하면 테슬라는 뭐 작년 한 해에 뭐 7배, 8배 뭐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제 그런 테슬라에 비하면 수익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부자가 되려면 홈런을 쳐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수익률이 뭐 이제 피터 린치도 얘기를 하는 게 뭐 그 10배거 뭐 10배짜리 종목을 찾아서 이제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제가 피터 린치 책 중에서 좀
개인적으로 약간 좀 동의가 잘 안 되는, 아니, 동의가 안 된다기보다는 제 성향하고 좀 안 맞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홈런을 치는 게 아니에요. 홈런을 치는 게 아니라 타율을 높이는 거예요. 예. 내가 그냥 1루타, 2루타 계속 쳐서 그 수익률을 계속 복리로 쌓아 나가면 결국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큰 부자가 되는 거지. 내가 굳이 홈런을 쳐야지만 10년 후, 20년 후에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홈런을 치면 홈런 타자들이 뭐를 많이 당하죠? 삼진 아웃을 많이 당하죠. 홈런 타자가 타율도 높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베이브 루스가 네. 삼진을 제일 많이 당했다는 얘기가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타율 높은 타자는 따로 있어요. 홈런 타자가 물론 멋있어 보이기는 하죠. 뭐 홈런 한번 딱 치면 관중들한테 박수도 많이 받고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점수를 많이 내는 사람은 홈런 타자가 아니라 타율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우리가 부자가 되는데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데 홈런을 칠 필요가 없어요. 홈런을 치다 보면 굉장히 무리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테슬라를 사고 뭐 이런 거를 살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에 테슬라를 투자한 사람들이 큰 돈을 얻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식의 투자를 계속하게 되면 언젠가는 곱하기 0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투자에서는 홈런을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타율을 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잘 아는 기업으로 그냥 1루타, 2루타를 치면서 그 수익을 계속 쌓아 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높은 확률로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피터 린치가 책에서 또 흥미롭게 언급하고 있는 저의 눈의 시야를 딱 주목시킨 게 바로 이 좋은 주식을 고르는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12가지 기준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꼼꼼하게 한번 읽어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제가 딱 이거는 앞에 내용하고 조금 반대되는 거 아닌가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8번째인데 피터 린치가 성장 정체 업종을 좋아한다고. 근데 또 앞서서는 고성장주를 또 좋아한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피터 린치가 좋은 주식 고르는 기준이라는 게 8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8장에 정말 멋있는 종목 13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피터 린치가 얘기를 한 기업들을 하나하나 좀 읊어보면 따분하고 우스꽝스러운 이름, 따분한 사업, 혐오스러운 사업, 기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고 분석가가 조사하지 않는 기업, 유독 폐기물이나 마피아랑 연관이 있다고 소문난 회사, 음울한 사업을 하는 회사, 그 다음에 방금 우 이사님 얘기하셨던 성장 정체 업종.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소외된 거. 맞습니다. 네, 소외된 기업들입니다. 네. 그래서 피터 린치가 여러 기업들을 열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마디로 소외된 기업에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피터 린치가 이제 9장에 기피하는 주식을 얘기를 했는데 기피하는 주식은 가장 인기 있는 업종에서 세간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주식. 테슬라 같은 주식이겠죠. 를 기피하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8장에 투자하라는 기업은 소외된 기업에 투자하라는 얘기고 기피하는 기업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한참 유행하고 있는 기업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 좋아하는 기업이면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다 좋다고 하면 이미 다 사서 주가가 한참 올라 있을 경우가 참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들 좋다고 하는 기업은 주가가 이미 다 많이 올라 있어서 가격이 싸지 않다. 근데 물론 이제 가격이 비싼 기업이 더 비싸지는 일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 가격이 더 좋아지기보다는 이제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웅 이사님 혹시 6년 전에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업이 혹시 어떤 기업인지 혹시 아십니까? 5년 전이요? 네. 5년 전이면은
5, 6년 전. 차화정은 끝났고. 예, 그때 이제 가장 네. 인기 있는 뭐 여러 기업들이 물론 있긴 있었을 텐데 그때 이제 인기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모레퍼시픽이었어요. 아, 네. 예, 화장품 기업들. 예. 중국에서 엄청나게 잘 나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화장품 섹터에 열광을 했는데 예. 그런데 그때가 꼭지였습니다. 예. 중국 사드 사태가 벌어지고 중국 여행객들이 이제 한국에 안 오고 또 중국에서 뭐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가고 하면서 예. 사실 이제 그때가 꼭지고 그 이후로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주가가 반토막 나 있는 상태거든요. 작년 3월에 바닥에서 지금 꽤 올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반토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열광하고 좋다고 얘기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아직 벌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언제 순식간에 확 바뀌어버릴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이 인간 심리라는 게 뭐 영원할 것 같아도 순식간에 바뀌는 게 또 사람들 변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터 린치가 이렇게 뭐 가장 인기 있는 업종,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세간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주식은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반대로 이렇게 뭐 따분한 기업, 혐오스러운 기업, 이런 소외된 기업에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소외돼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그 기업에 관심이 없어서 이제 버려져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많은 그 기업들을 보면 물론 이제 뭐 과거에 코카콜라나 이런 것처럼 뭐 20년, 30년 계속 성장하는 기업도 물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실적이 오르락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오르막 내리막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외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실적이 좀 잘 안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소외받긴 할 텐데 언제까지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제 좀 안 좋은 실적이 이어지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다시 실적이 개선돼서 좋아질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이제 그 성장이 정체된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 사업은 이제 더 이상 성장이 정체돼서 앞으로 힘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성장 정체된 업종들에서도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 린치가 성장 기업을 그 성장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장 정체돼 있는 업종에서도 얼마든지 성장하는 회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는 이제 시멘트 회사를 최근에 좋아해서 많이 투자를 이미 해오고 있는데요. 시멘트 회사들을 이제 이건 완전히 뭐 그냥 뭐 구닥다리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시멘트 회사들이 최근에 막 변신을 하고 있어요. 그 시멘트 회사가 그 시멘트 가루를 만들려면 제 온도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한 그 600도인가 뭐 하여튼 1600도인가 그렇게 엄청난 고온에서 이 시멘트를 쪄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소속로라고 하는데요. 그 소속로의 온도를 올리는 거를 기존에는 그 유연탄을 가지고 소속로의 온도를 올렸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유연탄 대신에 그 폐플라스틱을 써서 이 소속로의 온도를 올리는 데 대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석삼조가 되는 거죠. 이 비싼 유연탄을 안 써도 되고 유연탄은 이제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이 폐플라스틱은 돈을 받고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경 보호도 되면서 또 부수적인 수입도 생기고 뭐 일석삼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환경 기업으로 이 시멘트 회사가 변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는 뭐 이제 더 이상 뭐 성장 여력이 없을 거야라고 하는 데서도 얼마든지 이제 새로운 그런 사업 기회들을 만들어내고 기업이 바뀔 수가 있는 거라서 이렇게 이제 하여튼 이제 그 피터 린치가 얘기하는 거는 고정관념을 갖지 말라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사람들이 이 분야는 뭐 성장이 없으니까 뭐 투자할 만한 게 없을 거다라고 이제 그런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성장이 정체된 업종에도 얼마든지 성장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 잘 찾아보면. 그리고 이제 특히 매력적인 거는
그렇게 소외당해 있으니까 주가가 쌀 테니까 아까 이제 피터 린치가 조언한 것 중에 스스로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서 내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싸게 사라는 게 이제 핵심 아이디어 조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외된 기업에 투자하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싸게 살 수 있다는 가장 큰 매력이 있는 거죠. 네.